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상함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늘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를 보셨으면 아마 대부분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는 결국 영국의 이야기, 두 번째는 제조업 지수, 세 번째는 증시 바닥론, 200주 이동 평균선을 터치하면서 지금 증시가 바닥이라는 베어마켓 랠리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크게 돌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럼 세 가지의 이유 중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이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진행했던 40년 만에 가장 큰 영국의 감세 정책이 70년 만에 가장 큰 정책으로 등세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일단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실 취임하자마자 엄청난 양의 감세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영국이 쓰는 돈을 줄이지 않으면서 수입원 한마디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큰 폭의 채권을 찍어낼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었고, 그것을 사줘야 할 사람들이나 은행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을 찍어낼 거라면 중앙은행이 그리고 금리를 높이고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채권 투자자들만 결국 채권의 공급이 높아진다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통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권 작용단이 들어오죠. 채권의 큰 판매를 통해 채권의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면서 리즈 트러스 총리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영국의 경제가 벼랑으로 달려갑니다. 영국의 연기금이 마진콜 위기에 몰립니다. 파산의 위기에 몰립니다. 연기금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레버리지를 통해서 많은 양의 채권을 들고 있었는데, 이 레버리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마진콜이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위험하다. 미국의 연기금이 위험하다. 미국의 증시가 결국 영국의 사태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2008년의 사태가 2008년의 연쇄 파산 사태가 은행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연기금과 채권에서 시작돼서 여러 군데로 번지어서 미국의 증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 여기서 돌기 시작하죠. 자, 근데 이렇게 벼랑으로 향하는 영국의 경제라는 자동차를 막기 위해서,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벼랑으로 향하는 영국의 경제란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아주기 시작해요. 아직 여기에서 유턴을 돌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영국의 경제는 위험한 상태인데, 다행히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당연히 금리 인상도 하고 있고 긴축도 하고 있지만 잠시 동안 무제한 채권 매입을 해주겠다. 우리가 채권 가격을 부양을 해주겠다. 이 안에 연기금들을 정리를 해라. 리밸런싱을 해라라고 하면서 유예 기간을 챙겨주면서 잠시 동안 벼랑으로 향하던 자동차를 막아주기 시작해요. 여기서 영국 정부가 커다란 결단을 내립니다. 영국 정부가 이 자동차를 유턴시키기 시작해요. 과탱 재무장관을 경질을 하고 새로운 재무장관을 취임시키기 시작합니다. 리즈 트러스의 총리의 정책을, 감세 정책을, 40년 만에 가장 큰 감세 정책을 다 버리고 70년 만에 가장 큰 증세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 재무장관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벼랑으로 향하던 자동차가 유턴해서 채권 가격이 안정이 되고 연쇄 자산 가격 폭락의 위험성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막 상승하기 시작하죠, 오늘처럼.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영국의 정치와 증시와 채권과 경제와 연기금이 안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중앙정부와 영국의 중앙은행이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유도 들어봐야겠죠. 자, 뉴욕 제조업 지수. 자, 이게 여러분들 예상치가 마이너스 4.3%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한 마이너스 9.1%가 나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 안쪽을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안쪽을 들어가면 또 보면 지금 당장 현재의 제조업 지수가 나쁘지가 않아요. 현재 주문량, 선정량, 배달량, 배달기간, 재고량도 전월 대비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도 심지어 전월 대비 고용된 인원들이 더 상승했고요. 일하는 시간도 더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제품들이 판매되는 가격도 더 상승하면서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사실은 지금 현재의 제조업의 상황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왜 이게 마이너스가 났느냐? 무엇이 문제냐? 비즈니스 아웃룩, 미래에 대한 예상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주문량, 배달량, 재고량, 물품들의 가격, 노동자 모든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예상치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또 좋은 부분으로 작용했을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실제로 오는 거 맞느냐? 이번 GDP 결국 상향 조정되지 않았냐?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침체 올 확률 낮다고 했다. 연준이 연착륙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했었었다. 진짜 오는 거 맞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경제학자들과 모델을 돌려봅니다. 그랬더니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무려 5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100%가 나왔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블룸버그 모델에 의하면 블룸버그 내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1년 이내에 100%가 나왔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행복회로를 굴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연준이 야 이거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다면 곧 비둘기로 돌아설 수 있겠구나. 제조업 지수가 떨어졌는데 연준이 비둘기로 돌아설 수도 있겠구나. 물론 저는 여기에 사실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또 사실 금리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조금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금리 하락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금리 하락을 하는 이유가 사실상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금리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는 보통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2008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 있던 시기에도 그랬었답니다. 지금도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역사는 대체적으로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제일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200주 평균 이동선. 자, 많은 세력 투자자들이나 AI 투자자들의 개입이 의심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나요?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저번 주 목요일. 이 200주 평균 이동선을 뚫고 내려가자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오늘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이라는 부분을 결국 터치를 했고 여기에서 베어맥킷 랠리가 올 수 있다. 강력한 지지선을 AI 투자자들이 형성해주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많은 세력들이나 AI 투자자들이 이 투자에 동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큰 이유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같고요. 그리고 이 200주 평균 이동성을 중요한 거는 많은 뉴스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200주 평균 이동선을 뚫고 내려갈 만한 이유는 사실상 경기 침체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오늘 뉴스들에서 많은 그런 의견들을 전달해 줬는데 재미난 건 블룸버그 모델 예측에 의하면 그리고 뉴욕 제조업 지수에 의하면 경기 침체가 그럼 1년 안에 온다고 하는데 200주 이동 평균 이동선도 그럼 깨질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의견이죠. 200주 평균 이동선이 지지선을 형성해 줄 거다. 와 이게 뚫리려면 경기 침체밖에 없는데 경기 침체가 모델에 의하면 곧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곧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면서 이 세 가지 의견들 다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부에서 언급이 잘 안 됐지만 지금 어느 정도 블룸버그에서 헤드라인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크레딧 스위스가 이번에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망한다. 2008년에 은행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녔었던 건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위스의 CEO가 나와서 우리 굉장히 안전하다. 우리 자산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자산관리 부서를 판매한다고 공시를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일단 크레딧 스위스로 투자를 한다는 사우디가 원래는 사우디에 굉장히 큰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가 크레딧 스위스에 투자를 할까 하다가 안 한다고 하는 뉴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유동성이 더 공급되지 않을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건데 크레딧 스위스는 일단 여러분들 자산이 충분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갖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자산 관리를 판매하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부서가 적자라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크레딧 스위스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은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적자를 내는 사람들한테 임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휴가도 더 주고 돈도 더 주고 하면서 임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적자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되거나 유동성 부족이 되거나 부서가 적자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유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의 뉴스가 더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이 미국 자산관리 부서가 사실은 미국 내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조사를 받고 있냐? 지금 당장 이 부서가 많은 원래는 뭐라고 하죠? 제재를 받는 인물들의 자금 은닉처로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미국 내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국 크레딧 스위스가 이 자산 관리를 판매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안 좋은 뉴스로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세 가지 이유 중 하나예요. 유동성 부족이거나 부서가 적자라서, 혹은 부서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크레딧 스위스의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오늘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나왔던 뉴스를 다들 짚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꼭 댓글이나 아니면 채팅창에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저는 경제 유튜브를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의견들 달아주시면서 굿모닝 인포맥스 좋아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